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임영웅 씨 서울 마지막 콘서트, 저는 티빙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시청을 해서 몰두를 해서 보니까 방송을 보고 나니까 좀 어지럽고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피곤한 걸 잘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 3시간 동안을 그냥 집중해서 공연을 시청을 했더니 좀 피곤하더군요. 결국 저는 임영웅 씨의 이 콘서트를 보고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주제, 임영웅 씨 최고의 사업가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또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또 팬들이 난리 치시겠지만, 자본주의에서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돈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본주의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겠죠. 임영웅 씨는 그동안에는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본인의 그 생색, 자랑, 그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본인이 그동안 쭉 해온 공연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01일간의 공연 여정이었다. 화사한 봄날 시작된 공연이 한참 더운 지금 8월 중순에 공연을 막을 내리게 됐다. 서울, 창원, 광주, 대전, 대구, 서울, 이렇게 초초대박을 내는 전석 매진 행렬을 하는 그러한 공연을 끝냈습니다. 이것을 임영웅 씨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표를 사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표 구매에 실패했다. 이것은 뭐냐? 예매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그런 얘기를 임영웅 씨는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약 82만 명이 트래픽에 걸려서 이들이 예매를 하기 위해서는 153시간을 대기를 해야 됐다. 153시간이면 여러분들 며칠인 것 같아요? 24시간이 하루니까 6일도 넘게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내 공연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호남평야에서 해야 될 것 같다. 그 팬들이 호남평야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하면서 올린 아이디어죠. 호남평야에서 하고 매일 해라, 공연을. 뭐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라도 임영웅 씨는 이런 사실적 본인이 자랑에 해당되는 얘기를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고 피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연에서 하더군요. 지금쯤은 해도 된다고 아마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팬들이 주류를 이루니까 남성들도 임영웅 씨 팬으로 조금 만들고 싶은 거죠. 왜 나는 여성 팬들만 있냐? 그러니까 남자 팬들을 위해서 좀 오빠, 영웅이 오빠라고 좀 불러주고 좀 샤우팅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일단 이번에 임영웅 씨 공연을 본 사람들은 한 14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4만 4천, 21회 공연을 했는데 한 14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한 6, 7천 명 정도가 한 회의 공연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임영웅 씨는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는데도 별 투자는 많이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아마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대형 콘서트 치고 임영웅 씨 공연은 많은 것이 투자되지 않습니다. 임영웅 씨 실력으로 오롯이 콘서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만 하면 됩니다. 무대, 조명, 음향, 밴드,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만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어떠한 시설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 씨 콘서트에 오는 관객들은 거의 90% 정도,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90% 내외 전부 응원봉을 들고 있고 티셔츠도 푸른 물결을 이룹니다. 이거 임영웅 씨가 뭐 응원봉 사라, 뭐 티셔츠 사라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만 응원봉 사용하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응원봉 사용하는 방법을 본인이 유튜브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지만 임영웅 씨는 이 관객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임영웅 씨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조용히 만들어내는 거 임영웅 씨의 능력이죠. 그리고 춤도 이제 은근히 내 춤 어땠어요 하면서 다음 앨범은 댄스곡으로 내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어떤 힌트, 암시를 준 거죠. 내가 다음 앨범은 댄스 앨범으로 내서 기왕 댄스에 도전한 거 확실한 댄스 가수로서 좀 자리 잡아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본인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미리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연 말미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22년 연말에 앵콜 콘서트를 부산과 서울에서 또 하겠다. 그런데 서울 공연이 고척동 스카이돔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척동 스카이돔은 관객 수용 인원이 약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임영웅 씨가 40명, 400명, 4만 명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의 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최고의 꿈이었던 4만 명의 절반의 사람이 수용될 수 있고 만약에 공연을 2번, 이틀 한다면 4만 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척 스카이돔은 BTS나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왔을 때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트롯 가수로는 처음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트롯 가수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냐? 즉 올림픽 주경기장이죠. 모든 콘서트 업계의 성지로 여겨지는 올림픽 주경기장이죠. 올림픽 주경기장은 동시 수용 인원이 약 한 10만 명 된다 그럽니다. 임영웅 씨는 고척돔 공연, 앵콜 공연을 마무리하고 호남 평야로 가기 전에 올림픽 주경기장 공연을 내년에는 아마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또 신곡을 내고 내년에는 곧 올림픽 주경기장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영웅 씨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댄스팀 눈여겨보셨나요? 그 댄스팀은 정말 세련된 댄스팀입니다. 물랑루즈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복고풍 복장을 하고 그 춤을 추는 이 댄스팀은 물랑루즈 팀 같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둘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는 임영웅 씨는 앞으로 연말에는 고척돔, 내년에는 신곡과 더불어서 댄스곡을 얘기한 것도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댄스곡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척동 공연 이런 스텝을 체계적으로 밟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또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